16장 MA 마리아DB 인덱스 생성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16장 -MA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15장과 16장에 대해서 기본 파일 구조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무순서 파일, 순서 파일이라 부르기도 하고 순차 파일, 그 다음에 해시 파일, 이렇게 세 가지의 기본 파일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기본 파일 구조 외에 16장에서 인덱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인덱스에도 세 가지 또는 네 가지가 있었죠. 기본 인덱스, 클러스터링 인덱스, 그리고 보조 인덱스. 이 보조 인덱스가 기본 키에 대한 거냐, 키가 아닌 것에 대한 거냐에 따라서 이제 보조 인덱스지만 성격이 조금 달랐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보셨는데, 이 일반적인 파일 구조와 인덱스에 대해서 각 제품들마다 오라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라든지 각 제품들마다 그 제품에서 사용하는 파일 구조들이 추가로 더 있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더 있기도 하고 좀 약간 변형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제품들마다 자기들이 제공하는 이제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배우지 말고 실제 시스템에서 한번 체험해보자, 실제 시스템을 한번 사용해보면서 실습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로 실제 시스템에서 이 파일 구조와 인덱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것이 요 16장 -MA라고 되어 있는데, 오라클이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가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고 마리아DB가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데, 우리가 실습 도구로 마리아DB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DB에서 이 파일 구조와 인덱스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DBMS를 사용을 할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테이블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테이블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DBMS가 어쨌거나 복잡한 물리적인 구조로, 어떤 파일 구조로 저장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럼 오라클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라클의 기능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만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저장하라 라고 하게 되면 이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이 오라클의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파일 구조로 저장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DB도 마리아DB의 테이블을 만드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면서 그 테이블을 어떻게 저장하라, 인덱스를 어떻게 저장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책에서 배운 이런 기본 파일 구조, 인덱스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제공하면서 추가로 더 많은 부분들을 제공해서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하고 짝이 잘 맞는데, 마리아DB는 이제 오픈 소스고 기능이 그 상용 제품들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모든 교과서에 배운 모든 이 구조나 인덱스를 다 체험을 해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리아DB는 테이블을 저장하는 이 파일 구조, 이 어떤 테이블을 저장하는 이 파일 구조를 순서 파일이라고 불렀던 순서 파일 또는 순차 파일, 이 파일 구조 하나만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만들 때
요 순서 파일 또는 순차 파일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순차 파일, 순서 파일의 경우에는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렬 키, 순서 키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만들 때 순서 키를 뭐로 하겠다라고 하는 키만 지정해 주면 그러면 이제 마리아DB가 알아서 순서 파일, 순차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순서 키는 기본 키를 순서 키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만들 때 기본 키를 지정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순서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죠. 색인도 마리아DB는 보조 인덱스를 제공하고요. 우리 교과서 개념으로 얘기하면 클래스 기본 인덱스와 기본 인덱스가 아닌 보조 인덱스, 이렇게 두 가지만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마리아DB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인덱스를 기본 인덱스라고 부르지 않고 클러스터링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부르냐면 어떤 제품들 중에서는 보면 우리 교과서에서는 기본 인덱스, 클러스터링 인덱스, 보조 인덱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어떤 책에 보면 기본 인덱스든지 클러스터링 인덱스든지 이것을 통칭해서 클러스터링 인덱스라고 부르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통칭해서 클러스터링 인덱스라고 부르고, 이 클러스터링 인덱스 중에서도 기본 키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안 만들기 때문에 이걸 클러스터링 인덱스라 하면서도 기본 키에 대해서만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만드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책에서 말하는 기본 인덱스만 허용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마리아DB에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파일 구조를 지정하는 방법, 인덱스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16장에서 배우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실습을 우리가 해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 마리아DBS의 파일 구조와 인덱스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앞으로 남아있는 강의 일정과 강의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실습을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이 수업 위주로 처음에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도 배웠고, 데이터베이스 파일 인덱싱 이런 이제 내용 위주로 배우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다 하니까 할 수 없이 실습도 온라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리아DB도 설치하고 실습도 하고 하면서 오늘 이번 주에 자바를 이용한, 그러니까 JDBC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의 네 번째 실습을 해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마리아DB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이제 마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하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은 이제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 주 10주차부터 뭐에 대해서 하느냐면 인덱스 생성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고, 이 인덱스와 저장 구조는 질의 처리, 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 문장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성능 튜닝하고 최적화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슈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처리와 최적화에 대해서 배우고,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이 트랜잭션을 바탕으로 DBMS가 제공해주는 중요 기능 중에 내부적으로는 제일 어렵고 제일 복잡하고 제일 중요한 기능이 동시성 제어라고 하는 기능하고 회복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는 DBMS가 제공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DBMS를 왜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동시성 제어 회복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강의 해야 될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배운 내용들, 트랜잭션이라든가 동시성 제어라든가 질의 최적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하게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런 내용들을 다 하기가 조금 지금 일정이 좀 벅찹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내용을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의 내용 중심으로 하면서 실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오프라인으로 실습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실습을 하도록 좀 실습에 대해서는 강의 시간은 조금 줄이고 개별 실습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좀 실습의 비중을 좀 낮춰서 앞으로는 강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15주 차에 기말고사 시험을 보고요. 그 전주에 우리가 배운 기말고사 범위, 여기 중간고사로 되어 있는데 이거 오답니다. 예,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범위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그 전주에 갖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요 실습에 대한 비중을 좀 낮추고, 실습의 비중을 낮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실습을 좀 해주시고요. 예, 요 이론적인 강의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리아DB라고 하는 DBMS에서 파일 저장 구조, 파일 구조와 인덱스 구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테이블을 만들면서 어떻게 이 파일 구조와 인덱스에 대한 것에 대한 옵션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DB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덱스의 구조를 두 가지로 제공을 하는데, 하나가 클러스터링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보조 인덱스,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제공합니다. 다른 책에서 이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기본 키에 대해서 클러스터링 인덱스, 기본 키가 아닌 것에 대해서 클러스터링 인덱스, 이것을 이제 둘 다 통칭해서 클러스터링 인덱스라고 부르는 책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정렬 기준 키에 대해서 테이블을 정렬하고 그 정렬한 것에 대해서 인덱스 만든 것을 클러스터링 인덱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정렬 기준이 기본 키이든 아니든 그냥 통칭해서 클러스터링 인덱스라고 불렀죠.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이걸 이제 둘로 구분을 해서 기본 키에 대해서 정렬을 하고 인덱스를 만들었으면 기본 인덱스, 기본 키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만들었으면 클러스터링 인덱스, 이렇게 세분화했는데, 보통 다른 책에서 이걸 합쳐서 클러스터링 인덱스라고 부르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마리아DB는 독특하게도 기본 키에 대해서만 정렬하게 합니다. 모든 테이블은 기본 키에 대해서 정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키에 대해서 정렬하고 저장을 하면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순서 파일, 순차 파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순서 파일 구조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순서 키를 기본 키에 대해서 순서 키를 한다. 기본 키에 대해서 정렬된 순서 파일을 제공한다. 그리고 여기에 클러스터링 색인을 만들기 때문에 기본 키에 대해서만 정렬을 하고 기본 키에 대해서만 인덱스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터 테이블을 하면서 반드시 기본 키를 선언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터 테이블을 하면서 기본 키를 지정해 주면 자동으로 그 테이블을 저장하는 방식에 대한 옵션을 준 겁니다. 즉 기본 키에 대해서 정렬하는 순서 파일, 그리고 크기에 대해서 기본 키에 대해서 만들어진 인덱스, 우리 책으로 만들면 기본 인덱스, 마리아DB의 용어로 얘기하면 기본 키에 대한 클러스터링 인덱스가 만들어집니다. 모든 테이블들이 기본 키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들 중에서 기본 키를 지정 안 하면 에러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만, 마리아DB는 테이블을 만들면서 기본 키 지정을 안 해도 그냥 허용을 해줍니다. 대신에 자기가 기본 키를 묵시적으로 자동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키 지정이 없으면 이따가 예제에 나오겠습니다만 난널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 유니크 키, 이런 유니크라고 되어 있는 이 키를 자동으로 그냥 선정하고, 이것마저도 없으면 자동으로 하나를 그냥 자동 생성해서 1년 번호를 생성하는 자동 열을 하나 추가해서 기본 키를 자동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기본 키를 지정을 안 하더라도, 만들어서라도
기본 키를 사용을 하고 그 기본 키에 대해서 정렬하고 그 기본 키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클러스터링 인덱스가 아닌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한, 즉 기본 키가 아닌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한 인덱스들은 다 보조 인덱스가 됩니다. 이 보조 인덱스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리에이터 테이블 하면서 인덱스를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크리에이트 인덱스라고 하는 문장을 통해서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크리에이트 인덱스는 모든 DBMS 제품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문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리아DB도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트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조 인덱스를 만듭니다. 크리에이트 인덱스가 없더라도, 크리에이트 인덱스라는 문장이나 옵션이 없더라도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면서 외래 키를 선언한 이 외래 키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이 인덱스를 만들어라 이렇게 안 하더라도 마리아DB는 자동으로 인덱스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참조, 무결성 규칙 뭐 이런 거 체크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외래키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면서 외래키 지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인덱스가, 보조 인덱스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앞에서 기본 키 지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 인덱스, 즉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만드는데, 그 기본 키가 아니지만 유니크라고 하는 그 키로 지정되어 있는 열이 있으면 여기도 자동으로 인덱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보조 인덱스가 되겠죠. 왜 그렇게 하느냐면 유니크하냐 안 하냐를 체크하기 위해서 뭐가 하나 인서트 될 때 이 값이 기존에 있는 값하고 중복되면 인서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복되느냐 안 되느냐를 체크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인덱스를 이용해서 체크를 빨리 하려고 유니크 키를 이제 자동으로 색인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의 색인을 허용한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테이블들은 다, 마리아DBS의 모든 테이블들은 다 정렬 기준이 되는 기본 키가 있고, 그 기본 키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듭니다. 그 인덱스를 클러스터링 인덱스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마리아DBS의 테이블은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갖고 거기에 맞춰서 기본 그 순서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만드는 기준이 뭐냐? 기본 키를 가지고 한다. 아까 앞에서 나왔었죠. 예,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면서 기본 키를 지정해 주면 그것이 클러스터링 인덱스의 순수 그 키가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크리에이트 테이블 할 때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 안 해줘도 에러 처리를 안 하고 그냥 허용합니다. 마리아DB에서는. 그래서 기본 키가 지정이 안 돼 있으면 낫늘 옵션이 있는, 왜냐하면 기본 키는 널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엔티티 무결성 규칙이 있으니까 낫늘 옵션이 있는 유니크라고 하는 이런 그 옵션이 붙어 있는 유니크 키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프라이머리 키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요것을 이게 만약에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첫 번째를 기본 키로 자동으로 지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만듭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다, 낫늘 옵션이 있는 유니크 키열이 없다, 기본 키도 지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일련 번호와 같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이런 컬럼 하나를 내부적으로 추가를 해서 얘를 기본 키처럼 사용해서 클러스터링 인덱스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테이블에 대해서는 다 그 클러스터링 인덱스가 있고 그 키에 대해서 정렬되어 있는 파일로, 순차 파일로 저장한다. 이게 마리아DB에서 하는 일이다, 저장 구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링 인덱스, 즉 기본 키에 대한 인덱스 말고 보조 인덱스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 그래서 인덱스를 생성하는 예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인덱스를 생성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장이 있네요. 자, 이렇게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장에서 프라이머리 키를 각 열에 대한 데피니션을 하면서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줘도 되고, 밑에서 따로 프라이머리 키를 선언하는 절을 따로 둬도 되고 한데, 어쨌거나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하면 이게 바로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만드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니크라고 하는 옵션이 있네요. 이 유니크라고 하는 것은 보조 인덱스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면서 크리에이트 테이블 안에서 인덱스를 요 열에, 요 이름의 열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여기
그 닉네임이라고 하는 열을 하나 선언하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열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인덱스라고 한다면 요거는 인덱스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요거 나중에 필요 없을 때는 요 이름 가지고 요 인덱스를 지우기 위해서 인덱스 이름이 있고 요 열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면 인덱스가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보조 인덱스겠죠. 예, 이렇게 보조 인덱스를 만들 수 있고, 크리에이트 테이블 바깥에서 크리에이트 인덱스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이 크리에이트 인덱스라는 문장을 통해서도 보조 인덱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인덱스의 이름이 있고요. 이거 나중에 이제 필요 없으면 지우거나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덱스 이름이 있고, on 한 다음에 뭐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드느냐, 요 테이블의 요 열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실습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만, 어떤 테이블에 무슨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show index라고 한 다음에 from 테이블 이름을 주게 되면 이 테이블에 만들어져 있는 인덱스가 뭐다 라고 하는 것을 정보를 보여주는 문장이고요. 인덱스가 필요 없으면 drop index라고 해서 아까 줬던 요 인덱스 이름 가지고 요 테이블에 있는 이 인덱스를 없애버려라, 이렇게 인덱스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마리아DB에서의 인덱스를 만드는 방식이죠. 자, 이 마리아DB에 인덱스가 저장되는 저장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마리아DB에서의 인덱스 저장 구조는 다른 제품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DB에서 이 저장 엔진을 무슨 엔진을 쓸 것인가 라고 해서 저장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데, InnoDB라고 하는 저장 엔진을 써야 이런 이제 클러스터 인덱스나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InnoDB를 쓰는 경우에 한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건 무슨 얘기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실습 시간에 실습을 통해서 보시면 이제 뭐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클러스터링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조로 저장이 됩니다. 이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용어로 따지면 파일이 이렇게 레코드 터플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기본 키에 대해서 정렬이 되는 거죠. 기본 키에 대해서 정렬이 되고, 이게 블록 단위로 이렇게 저장이 되잖아요. 여기에 기본 키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기본 키 값 하나에 그것에 저장되어 있는 블록, 또 기본 키 값 하나에 저장되어 있는 블록, 이렇게 블록당 하나씩 엔트리를 갖게 이렇게 인덱스가 만들어지죠. 이게 이제 우리 책에서 따지면 이제 기본 인덱스, 마리아DB 입장에서 얘기하면 클러스터링 인덱스인데, 예, 요거를 어떤 식으로 저장하냐면 이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블록으로 저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블록이 지금 여기 하나하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 블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찾아가는 인덱스가 있죠. 이 인덱스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각 블럭의 앵커 값, 키 값과 블럭의 시작 주소, 키 값과 블럭의 시작 주소,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블럭들이죠. 얘를 지금 보시게 되면 리프 페이지 혹은 데이터 페이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덱스가 이제 테이프, 이렇게 선형 리스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좀 이제 이게 커지면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탐색 추리 모양으로 이렇게 트리 형태로 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거나 이제 이걸 이제 제일 상위에 있는 요 페이지를 루트 페이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쨌거나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이제 이런 구조로 저장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인덱스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그림만 조금 다르게 표현해 놨지. 근데 뒤에 보조 인덱스 가게 되면 책에서 배웠던 거하고 약간 이제 변형이 되어 있는데, 자,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이렇게 저장하는데 보조 인덱스는 어떻게 저장하느냐? 보조 인덱스는 이렇게 저장합니다. 우리 책에서 배울 때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자, 여기 데이터 파일이 있다. 이 데이터 파일이 각 블록 단위로 저장이 되고 블록 안에는 레코드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자, 기본 인덱스는 클러스터 인덱스 또는 이제 기본 인덱스는 키값과 블록의 시작 주소, 키값과 블록의 시작 주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고, 보조 인덱스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정렬 기준이 아닌 다른 열에 대해서 어떤 키값과 그 키값을 갖는 블록의 주소가 아니라 레코드의 주소입니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저장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리아DB에서는 이렇게 저장하지 않고요. 이 보조 인덱스는 키값과 레코드에 대한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걸 좀 지우개를 이용해서 좀 지워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 보조 인덱스의 키 값에다가 기본 키 값을 줍니다. 예, 지금 별표로 다 표시해 놨습니다만 귀찮아서 별표로 했고, 이 다 서로 다른 값일 수 있습니다. 기본 키 값을 줍니다. 그럼 이 기본 키 값을 이용해서 기본 인덱스는 항상 이 클러스터 인덱스, 기본 키에 대한 클러스터 인덱스는 모든 테이블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키 값 가지고 여기를 검색을 해서 실제 레코드를 찾아가게,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인다이렉트하게 한 단계 거쳐서 실제 데이터 레코드를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개념하고 조금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이 아랫부분이 뭐냐 하면 이 기본 데이터와 인덱스, 클러스터 인덱스가 저장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아랫부분으로 되어 있고, 보조 인덱스는 어떻게 되느냐? 보조 인덱스는 이렇게 탐색 추리 형태로 보조 인덱스가, 이 보조 인덱스가 추리 형태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각 키 값과 레코드에 대한 주소가 아니라 기본 키에 대한 주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키 값과 기본 키에 대한 주소, 키 값과 기본 키의 값입니다. 키 값과 기본 키 값. 그럼 이 키 값을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 KK 컨디션은 여기도 없네요. BBK다. 그러면 여기 이 인덱스를 탐색해서 BBK는 1000이구나. 그러면 이제 1000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찾고, 또 예를 들어서 KBS다. 그러면 이걸 기본 키 인덱스에서 KBS를 여기서 탐색해 보니까 1001이다. 그럼 1001로 가서 찾고, 이쪽인가요? 예. 이런 식으로 한 단계 거쳐서 가도록 이렇게 인덱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값과 기본 키값, 키값과 기본 키값,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위에는 비출이니까 이 리프 노드를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비출이 노드들에 대한 주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런 구조가 우리가 책에서 배운 B 플러스 트리 구조죠. 이 리프에 실제 인덱스와 주소 짝이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보조 인덱스입니다. 자, 인덱스를 저장하는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개념상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키값과 레코드에 대한 주소, 또는 키값과 기본 키값과 기본 키값, 이런 식으로 키값과 주소 또는 기본 키에 대한 짝으로 이렇게 1차원 배열처럼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크면 얘를 탐색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얘를 실제로 저장할 때는 탐색 추리 모양으로 이런 효율적인 구조로 실제로는 저장을 하는데,
이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B 플러스 추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B 플러스 추리 구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B 플러스 추리 구조 말고 다른 여러 가지 구조, 예를 들어서 해싱 구조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구조들로 이 인덱스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개념적으로 얘기했던 이 인덱스 키값과 주소 또는 키값과 기본 키에 대한 주소 짝 이것을 실제로 저장하는 저장 구조는 B추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B 플러스 추리로 이걸 저장할 수도 있고요. 해시 테이블, 해싱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R 추리라고 하는 탐색 추리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R 추리, 프랙탈 추리, 혹시 이 키 값이 키워드 검색과 같은 풀텍스트 검색하는 이런 경우를 위한 인덱스 구조, 그 다음에 제로원 이런 비트맵 형태로 인덱스를 하는 것,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저장 구조를 선택해서 이 인덱스 구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마리아DB에서 제공해주는 인덱스 중에서 클러스터링 인덱스의 장점, 이 인덱스가 굉장히 검색의 효율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클러스터링 인덱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오직 한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잘 잡아야 되겠죠. 자, 클러스터링 인덱스의 장점은 기본 키에 대한 인덱스가 클러스터링 인덱스니까 기본 키를 조건으로 검색할 경우 이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사용해서 굉장히 빨리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 파일을 가보지 않고 인덱스만으로도 CD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뭐 합과 평균이나 개수나 뭐 이런 것들은 키값만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클러스터링 인덱스가 굉장히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 단점은 하나밖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보조 인덱스들이 레코드에 대한 실제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 키에 대한 클러스터링 키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보조 인덱스에 대한 크기나 성능이 좀 이제 떨어질 수 있는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보조 인덱스를 이용한 검색은 항상 기본 키를 거쳐서 한 번 더 검색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보조 인덱스들이 이 기본 키에 대한 것을 거쳐가기 때문에 이 기본 키 지정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 기본 키 자체가 복잡하거나 길이가 길다. 그래서 기본 키 값이 클러스터링 키 값이 크다. 키 값의 길이가 길다. 라고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저장 공간도 인덱스의 저장 공간도 많아지고 인덱스의 효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기본 키는 데이터 타입이 단순하고 길이가 좀 짧고 저장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이런 걸 기본 키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다른 책에 있는 다른 책에 있는 슬라이드를 이제 한 건데 아까 나왔습니다만 보조 인덱스를 생성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에 인덱스를 생성할 때는 create index라고 한 다음에 이제 생성하시면 되고요. 여기 예제가 있습니다. create index, 인덱스의 이름 on 한 다음에 어느 테이블에 무슨 열, 여기는 이제 인덱스가 이렇게 복합 키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만들 수 있고 필요 없을 때는 drop index 해가지고 제거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오라클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이제 참고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인덱스 사용할 때 인덱스를 여러분들이 만들 때 인덱스를 만들어서 이용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인덱스를 막 만들면 좋으냐, 어떤 시스템에서는 테이블에 인덱스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시스템이 성능이 너무너무 떨어지고 인덱스를 만들면 빨라진다고 얘기해서 성능이 좋다고 해서 인덱스 많이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성능이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라고 하는 걸 모르고 많이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를 만들 때 잘 고려해서 잘 만들고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인덱스는 열 단위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어떤 열에 대해서 만드는 것이 인덱스다. 이 인덱스는 검색을 위해서,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검색을 지원해주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을 골라내기 위해서 웨어절에 조건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은 이 웨어젤의 조건이 맞냐 안 맞냐 체크할 때 인덱스를 사용하면 좋기 때문에 웨어젤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덱스를 만드는 열은 데이터의 중복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값을 갖는 레코드가 많다. 어떤 키 값에 대해서 이 키 값을 갖는 레코드가 여러 개가 있다. 많이 있다. 그럼 중복도가 높고 어떤 값을 갖는 레코드 개수가 한 개 또는 두 개 작다. 그러면 이제 중복도가 낮은 거죠. 검색 성능은 중복도가 낮은 것이 좋죠. 그래야 이 값을 갖는 레코드의 위치가 어디다라고 하는 것을 한 방에 찾을 수 있는데 중복도가 높으면 여기 여러 개 주소가 있으니까 이 여러 개 주소를 이렇게 쫓아가기 때문에 성능이 나빠지죠. 그래서 중복도가 높은 열은 인덱스를 만들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성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외래키는 이 외래키 조건을 탐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인덱스를 만들면 요 외래키 처리가 성능이 좋기 때문에 외래키에 대해서도 인덱스를 만드는 것이 좋다. 조인도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그 양쪽 테이블, 두 테이블 간의 조건에 따라서 터플의 짝을 만드는 것을 조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조인도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짝을 만들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터플들을 골라내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인에 사용되는 조인 조건, 웨어젤의 조인 조건으로 사용되는 것에도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들은 이제 인덱스를 만들면 좋은 부분, 좋은 열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고, 만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인덱스는 조건에 해당하는 터플을 검색하는 조건 체크에는 좋은데 이 인덱스가 있으면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터플도 인서트를 해줘야 되지만 그 터플에 대한 인덱스 엔트리도 뭔가 추가를 해줘야 되고 이러죠. 그래서 터플을 인서트 할 때 해당되는 데이터 터플만이 아니라 그 터플, 그 테이블에 있는 인덱스들도 각각 수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는 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뭐 조인 조건, 웨어젤의 조건 내지는 검색의 조건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인덱스를 잔뜩 만들면 그것이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에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서 이렇게 자주 사용된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검색 성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검색 성능을 다수간 떨어뜨리더라도 꼭 필요하냐라고 판단해서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인덱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클러스팅 인덱스는 하나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요게 성능이 제일 좋은 중요한 건데 하나밖에 못 만드니까 요걸 잘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 사용하지 않는 인덱스는 없애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에 부담을 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인덱스를 만들고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리아DB에서 인덱스를 실제로 만들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되는 우리가 앞에 이론적으로 배웠던 일반적인 파일 구조와 인덱스를 마리아DB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동영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